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중 무역전쟁 또는 중미 무역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해야 할 것은 북미 회담, 미북 회담, 여러분 어떤 글자를 앞에 세우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민감합니까? 북미 그럼 북한과 미국, 미북 그럼 미국과 북한, 한미 한국과 미국, 미한 미국과 한국.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앞에 놓으면 안 된대요. 원래 예의상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 회담을 하거나 교역을 할 때는 상대 나라를 앞에 세워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면 손님을 초청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미국, 한국 회담 이렇게 해주는 거래요. 또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외교 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못 보겠고 무조건 자기 있는 나라 것을 앞에 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제일 재밌었던 일이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 주최한 적이 있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이지 일한 월드컵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신사도 정신을 발휘한다면 일본, 한국 월드컵 또 일본에서는 한국, 일본 월드컵 한다면 모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것은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북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을 경계하고 하면서도 북미라고 북한을 앞에 세워주더라고요. 이것이 동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2차 정상회담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됐고요. 미국은 트럼프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까지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체제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제 30대 초반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 묘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북미 무역 전쟁에서도 북한의 위치를 살짝 언급했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왜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될까요? 딱 한 가지 아닌가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이 남한을 위협하는 핵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강타할 정도의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미국 본토를 향하여 핵무기를 발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재선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트럼프와 김정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역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회담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북 철도도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재와 같은 농구 감독이 농구 선수를 데리고 북한 가서 친선 게임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냉전 상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음 녹듯이 모두 해결되고 금강산 개발도 재개되고 있고 심지어는 개성공단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 정부, 전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염원한 우리 국민들을 이제 한 발 한 발 통일로 다가가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려의 목소리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매우 긍정적이죠. 남북 분단의 비극이 70여 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안히 못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 이산 가족들은 약 1,000만 명이 된다고 하죠. 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가 전쟁이 나서 벼랑간에 두 동강이 났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염원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청소년에게 통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약 45%가 통일 무용론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통일 왜 하죠?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서독이 동독과 즉 통독되면서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경제적인 압박 등을 받았는데 그러한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전쟁하지 않으면 되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죠. 이제 좋습니다. 남한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아주 날카롭게 우리 남한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만한 회담을 양국에서 우리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상할 수 없는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삼국 회담이 오히려 오픈되게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있는 주체국인 한국은 그 자리에 없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통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잘해서 이 분단된 남북의 관계를 통일되게, 즉 사심 없이 그런 회담이라고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미국이 혹 자기네 나라의 핵무기가 투여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보수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을 우리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현장 속에서 요 정도의 사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사회 시간, 법과 사회 정도일 것입니다. 아니면 국어 수업 시간, 독서, 즉 비문학 지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미중 회담에 관한 소재가 나왔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이야기가 수업 시간에 공론화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에서 가장 금기해야 할 이야기는 종교와 정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정치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실 현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은 그야말로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접근해야 할 것. 선생님, 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일을 미국과 북한만이 정상회담을 합니까? 라고 학생들이 만약에 담임 선생인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알 필요 없어. 이 다음에 크면 돼. 라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을 노골화해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그 학생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이외에 학생들이 정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여러분만의 방법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바라는 것은 세 번째겠죠. 이 다음에 크면 알아. 이것은 교사의 자세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른들도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구태여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학생들 수준에서 학생들이 충족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교사의 자질이 되겠죠. 늘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 시사 이슈를 공부할 때 우리가 여기서 소재로 찾은 그 문제에 국한해서 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시사 상식을 익히는 것이고, 일부 대그룹에서 시사 상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할 때 하는 수준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중 회담이 일어나는 이 문제가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혜롭게 마련하라고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만약에 면접관과 대화하게 된다면 미중 관계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중 문제, 이제 조금 전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랬지만 또 북한과 미국에 관한 요즘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 미중 또는 중미 또는 북미, 미북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것을 채점가는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시사 이슈에 관한 소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익히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교단에 왔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것만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수업을 할 때 간략한 내용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정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교단에 섰을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중 회담, 또 북미 회담, 또 남북 회담, 이러한 모든 것들 교실에 중심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